안녕하세요. 오늘의 오일 파스텔 그림을 준비했어요. 오늘 영상은 오일 파스텔을 직접 만드는 것과 그리고 밑그림을 그리는 거, 채색하는 거, 마지막으로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그려주는 것까지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는 브러쉬 커스터마이징 하는 영상이에요. 우선은 6B 연필 기본 브러쉬로 우리가 커스터마이징을 해볼 텐데 6B 연필 자체가 좀 거칠어서 이걸 바로 오일 파스텔 브러쉬로 바꿔줄 거예요. 먼저는 6B 브러쉬를 복제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양에 들어가서 분산을 높여줄 건데요. 분산이 좀 그 브러쉬 모양을 거칠게 만들어주는 효과라서 한 120 정도로 잡아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무작위를 켜주세요. 다음은 그레인으로 들어가서 그레인에서는 비율 50 정도로 맞춰주시고 다음은 밝기랑 대비를 살짝 더 올려주시면 되게 강한 효과로 이 거친 느낌을 내가 넣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좀 더 브러쉬가 거칠어진 걸 알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속성에 들어가서 브러쉬 최대 크기만 40 정도로 맞춰줄게요. 이러면 브러쉬 커스터마이징은 완성이에요. 완료를 눌러서 적용을 해줄게요. 오일 파스텔 완성! 자, 오늘 그릴 그림을 그려봅시다. 먼저 핀터레스트 가서 저는 인테리어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오늘 뭘 그리면 좋을까? 이거 고르는 과정이 사실 되게 오래 걸리는 편인데 영상은 빠르게 편집을 했습니다. 우선 좀 아늑해 보이고 좀 코지해 보이는 그런 방 사진으로 골라봤고요. 이제 다시 프로크리에이트로 돌아와서 플러스 버튼 누르고 스크린 크기 기본 사이즈로 열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화면 위쪽에 점 3개를 누르시면 스플릿 뷰가 있어요. 화면 분할해서 보겠다라는 건데 옆에 사진을 같이 띄워서 작업하실 수 있거든요. 오른쪽이 편하신 분들은 스플릿 뷰를 한 번 더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분할을 누르시면 이렇게 프로크리에이트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제 스케치를 해볼 거예요. 스케치할 때 사용한 브러쉬는 나린더 연필 브러쉬고요. 색상은 뭐 기본적으로 회색도 괜찮은데 저는 전체적으로 사진이 갈색 톤이라 갈색으로 고른 다음에 굉장히 러프하게 처음 밑그림 스케치를 해주겠습니다. 우선 가장 방에서 큰 부위를 차지하는 게 침대여서 침대 위치부터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는 뭐 탁자랑 책상 이런 거 소품류 등등 위치를 좀 전체적으로 크게 잡아주면서 스케치를 해봤어요. 털 모양의 카페트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카펫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벽의 면적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벽에도 심심하지 않게 달력이랑 엽서나 붙여져 있는 그런 인테리어 요소들을 넣어줬고요. 사실 오늘 그림에서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오늘 그림은 제가 요새 너무 좋아하는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를 오늘 그려보려고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스케치를 마무리했으면 이제 강아지, 오늘의 주인공 강아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먼저 강아지 스케치 하실 때는 크게 큰 덩어리를 먼저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로 내가 넣을 건지 사이즈를 먼저 큰 틀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뭐 얼굴, 귀, 꼬리, 다리 이런 식으로 또 러프하게 그 위치랑 크기를 먼저 대략 잡아주세요. 어차피 오일 파스텔로 그릴 거기 때문에 좀 상세하고 자세한 스케치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금 크게 귀가 어디 있는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만 우선 그려주신 다음에 바로 오일 파스텔로
채색을 하면서 동시에 그려줄 거예요. 밑그림이 얼추 다 끝났으면 이제 캔버스 사이즈에 맞게 대략적으로 크기만 좀 맞춰줄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컬러링 해줄 텐데 그 전에 헷갈리지 않게 우리 레이어 이름을 좀 바꿔줄게요. 레이어는 밑그림이니까 뭐 스케치 이렇게 변경해주고 새로 연 레이어는 컬러링으로 적어줄게요. 이번에도 사진에서 팔레트를 한번 만들어줄게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사진 앱으로 새로운 작업 누르시고 오늘 추출할 이미지를 클릭해주시면 이미지로 생성된 팔레트라고 해서 이미지 속에서 볼 수 있는 색상들로 팔레트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오늘은 만들어진 팔레트에서 색을 직접 가지고 와서 채색을 해줄게요. 우리가 만든 오일 파스텔 브러쉬만 이용을 해서 지금부터 채색을 하면서 그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카메라 찍은 각도가 그림 그리는 모습이 잘 안 보이길래 왼쪽 하단에 녹화된 영상을 따로 올려드렸어요. 해당 영상 보시는 것도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만들어진 팔레트에서 색상을 추출한 다음에 너무 어둡다 싶으시면 다시 색상을 누르시고 명도나 채도 정도만 살짝 조절하시면서 채색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런 식으로 좀 어둡게 가고 싶으시면 다시 그 해당 색상에서 명도만 살짝 낮춰주셔서 채색을 해주시면 어두운 부분, 그림자 넣는 부분 이런 것도 생각보다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제가 채색하는 과정을 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채색하실 때도 그 사진에서 봤을 때 좀 큰 비중으로 보여지는 색상들부터 채워 넣는 거를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바닥 색상이나 카페트 색상 아니면 벽지 이렇게 좀 영역이 넓은 이런 면적이 넓은 부분부터 빨리 색상을 칠해주시면 자잘자잘한 가구나 소품들 색상 정하기도 쉽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먼저 잡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뭐 포인트 줄 부분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큰 면적부터 벽이랑 바닥, 카페트, 이불 그런 쪽부터 먼저 색을 넣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포인트 컬러는 뭐 이불이라던가 아니면 가구, 소품들 위주로 그렇게 채색을 해서 포인트 컬러를 주는 편이에요. 침대 옆에 보니까 귀여운 사이드 테이블에 조명이 있더라고요. 조명도 좀
열심히 칠해줬어요. 나중에 여기서 불빛 나오게 해놓으면 더 귀여울 것 같아서 조명도 칠해주고, 그리고 카펫 위에 우리 오늘의 주인공인 강아지가 있기는 한데 강아지랑 그 귤 바구니도 같이 해놓으면 더 그림이 귀여워질 것 같아서 귤, 쨍한 오렌지색인 귤까지 이렇게 넣어서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그리다 보니까 좀 커지긴 했는데 아까 사진 속에 있었던 책들 여러 권이 쌓여져 있는 책이랑 그 위에 촛대를 이제 그려줄 건데요. 이런 거 하실 때도 사실 우리가 포인트로 소품은 해주실 거기 때문에 살짝 좀 튀는 색깔로 해주셔도 돼요. 좀 전체적으로 톤을 맞추시거나 아니면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좀 쨍한 색깔 그런 것들로 많이 소품은 칠해주시면 오히려 그림이 좀 더 살아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좀 튈 수 있게 오렌지색으로 책 커버를 변경해서 칠해줬고요. 이제 이 위에 우리가 오늘 은초대 맞죠? 은초대까지 이렇게 색깔 쨍하게 좀 많이 써서 넣으면 또 갑자기 확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주요한 소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칠해줬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강아지 채색을 직접 해볼게요. 강아지는 우선 레이어를 하나 새로 열어서 따로 분리를 해서 채색을 해줄게요. 먼저 시작하실 때 가장 기본 컬러를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털도 보면 여러 색깔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3가지 정도 색깔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양한 색을 쓰시기에 앞서 가장 밑바탕으로 난 어떤 색을 써줄까 이거를 먼저 골라주시고 한번 칠해보세요. 이게 지금 내가 맞게 색을 골랐는지 보시면 약간 미색의 더 연한 색상이 메인 털 색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또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메인 색상부터 쭉 몸 우리 그려놓은 형태를 따라서 일단 채색을 먼저 해주세요. 이렇게 일단 기본 바탕색, 바탕 털색이 되는 미색으로 쫙 몸 형태를 따라서 쭉 칠해 놓으면 사실 이것이 무엇인가 싶으실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강아지인가? 싶으실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털색의 변화를 주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형태를 잡아줄 거거든요. 이렇게 다 칠해주셨으면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추가 다른 색상을 좀 잡아볼게요. 우리가 바탕색으로 잡아놓은 색보다는 조금 채도가 있거나 좀 살짝 어두운 색상으로 이런 식으로 보면 지금 얼굴 부위에는 털 색상이 좀 다르죠? 살짝 더 갈색기가 있는 색이라서 그런 색으로 귀 부분이랑 얼굴 부분은 좀 털 색상을 다르게 채색을 해줄게요. 강아지 털 같은 거 하실 때는 털 자체가 좀 컬감이 있고 털이 짧으니까 좀 터치도 짧게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 그림 그리시는 것도 보시면 길게 터치를 가져가지 않고 좀 짧게 터치를 끊어서 쓰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런 강아지나 카페트 털 같은 거 표현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좀 보들보들한 털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귀 안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진한 갈색이라서 저는 색감을 좀 더 채도를 낮추고 명도도 낮춰서 털 귀 안쪽 부분은 더 어두운 색상으로 저렇게 칠해줬어요. 강아지 몸도 보면 꼬리랑 뒷다리 부분은 좀 색상이 어두운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스포이드로 우리가 미리 칠해놓은 밑바탕 색을 찝어주신 다음에 색상을 좀 어둡게 명도를 낮춰서 뒤쪽에 있는 어두운 부위나 그리고 강아지의 몸에 이렇게 덩어리감을 줄 수 있는 어두운 쪽, 그림자 넣는 쪽은 밑바탕 색에서 명도를 조금 낮춰서 또 똑같이 짧은 터치로 이렇게 칠해주시면 돼요. 꼬리 부분은 보니까 얼굴 쪽에 있는 갈색 같은 색상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꼬리 쪽은 또 얼굴에 썼던 같은 색상으로 스포이드로 찝어서 꼬리 쪽도 이렇게 길게 꼬리털을 그려주시고요. 꼬리 쪽 제일 어두운 색깔, 제일 파묻혀 있는 쪽은 가장 어두운 색이 있어서 그 색상으로 제일 어두운 쪽도 이렇게 표현해주시면 되고, 이제 얼굴이나 귀 부분도 보시면 제일 어두운 색상이 들어가죠. 진한 갈색 같은 걸로 귀도 칠해주시고, 얼굴 양 옆으로도 좀 이렇게 사자같이 길게 털이 있더라고요. 얼추 다 됐다 싶으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강아지의 콩색의 눈이랑 코를 그려주시면 돼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제 좀 강아지의 모습이 얼추 완성됐는데 이 상태에서 보시면 하얀색 털도 군데군데 있어요. 우리가 화장할 때도 얼굴에 하이라이트 넣어주듯이 강아지도 흰 색깔로 좀 밝은 털 같은 경우는 좀 얼굴 부위나 포인트 주시고 싶은 부위 쪽으로 밝은 털, 흰 털 이렇게 포인트로 넣어주시면 조금 더 그림이 화사해지거든요. 귀 부분도 흰 색깔 털이 윗부분에는 이렇게 있어서 위쪽은 흰색도 이렇게 표현해주고, 이렇게 흰 색깔로 털 표현해주시면 그런 좀 보들보들한 털 느낌도 내실 수 있어요. 등 부분도 보면 빛 받는 데는 흰색 털로 이렇게 표현해주시면 귀여운 복실복실한 털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은 이제 카페트랑 맞붙는 바닥 면적에 우리 강아지의 그림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강아지 그림자도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면 얼추 완성입니다. 이렇게 오일 파스텔만으로도 강아지 그림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다 되었으면 저는 이동 툴로 수평 뒤집기를 해서 강아지의 방향을 좀 바꿔줄게요. 강아지가 안쪽으로 누워있어야 좀 더 그림의 구도상 안정적으로 보일 것 같아서 수평 뒤집기로 방의 안쪽을 볼 수 있게 방향을 바꿔줬고요. 눈 쪽에 그 튀어나온 털들만 조금 더 마무리해서 완성을 했어요. 이제 강아지 그림자 해줬던 걸로 우리 귤 바구니도 같이 그림자 넣어줄게요. 카펫 위에 이제 바구니가 있는 거니까 파묻힌 느낌이 날 수 있게 바구니 아랫부분은 흰색으로 좀 칠해주고, 뒤쪽으로는 이제 그 카펫의 주름 표현을 같이 넣어줄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또 그림자를 추가로 넣어줄 건데요. 카펫도 그 그림자가 있을 거니까 바닥에 닿는 부분은 이렇게 조금 어두운 색상으로 칠해주고, 그리고 카펫 자체가 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아지 털 해준 것처럼 똑같이 좀 짧은 터치로 카펫 경계선 라인을 털 느낌 날 수 있게 그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카펫도 완성이에요. 이런 식으로.
경계가 일자로 딱 떨어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그림이 되었어요. 여기서 살짝 허전하다 싶으면 이제 패턴이나 뭐 액자의 그림이나 그런 것들을 좀 추가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불에 좀 패턴을 넣어볼게요. 저는 뭐 줄 패턴, 스트라이프 이런 거 넣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라이프를 이불 주름에 맞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주름 표현도 잘 되고 좀 더 그림이 안 심심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이불 패턴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그려줄 건데요. 우선 레이어 하나를 열어주시고 브러쉬는 모노라인 브러쉬로 쓸게요. 저희 라인 드로잉 할 때 쓰는 브러쉬죠. 이걸로 일단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의 라인을 먼저 그려줄 거예요. 창문 뭐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빛이 들어오는 폭이 다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랜덤으로 빛이 들어오는 라인을 그려주시면 돼요. 저도 지금 이렇게 창문 대략 폭을 정해주신 다음에 이게 베개나 뭐 이불 이런 높낮이에 따라서 꺾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꺾이는 라인 그대로 그려줬고 컬러 드롭으로 색을 꽉 칠해서 넣어줬어요. 이렇게 빛이 들어온 거를 그려주신 다음에 레이어에 우리 N 버튼 누르시면 속성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속성에 들어가셔서 그 아래로 다른 옵션을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 오버레이나 소프트라이트, 하드라이트 이런 것 중에서 하나를 고르셔서 불투명도를 낮춰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하드라이트로 해줬는데요. 불투명도를 낮춰주시면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저희가 애초에 그려놓은 채색 레이어 위에 빛 레이어가 이렇게 좀 잘 스며들어서 나오는 느낌으로 설정이 되거든요. 저는 여기서 아까 불 켜주기로 했었던 사이드 조명에 그 조명 빛까지 이렇게 아래로 조명이 퍼질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리고 좀 추가로 다른 창문에서도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주면 자연스러워지니까 이렇게 추가 빛을 더 그려줬는데요. 이렇게 빛 그려주실 때는 에어브러쉬라는 브러쉬를 사용했어요. 이게 조금 경계가 퍼져 있는 그런 브러쉬라서 빛의 그 경계 자체가 딱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어브러쉬를 사용해서 이렇게 좀 옆에 있는 다른 창문에서도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추가로 더 그려줬습니다. 이러면 좀 더 그림이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지금 되게 쨍한 햇빛이 밖에서부터 들어오는구나 보여질 수 있도록 빛을 넣어줬습니다. 자, 이제 다시 컬러링 레이어로 돌아가서 저희 오일 파스텔 브러쉬로 이제 좀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오일 파스텔 브러쉬를 선택해주신 다음에 카페트가 이렇게 또 주름 살짝살짝 잡아줄게요. 왜냐면 여기에 우리 귤 몇 개 떨어뜨려 놓으면 더 귀여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거는 그림의 디테일을 좀 더 살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건 아닌데 귤을 이렇게 몇 개 더 귤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려줄게요. 이러면 귀엽잖아요. 귤 2개를 이렇게 추가로 넣어줬고 이제 부족한 부분 디테일만 좀 더 추가해서 그림 마무리 해볼게요.
이제 그림이 얼추 마무리되었으면 저장해주기 전에 동작에 들어가서 캔버스 잘라내기 및 크기 변경으로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을 캔버스 사이즈에 맞게 크롭을 해줄게요. 저는 조금 그림이 꽉 차게 있는 거를 좋아해서 이렇게 가로 사이즈를 좀 줄여줬고요. 아까 넣은 빛도 좀 노을빛으로 하고 싶어서 색상을 주황 색깔로 변경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불투명도도 좀 올려줬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그림 완성이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종이 질감 넣어줄 거예요. 동작에 들어가서 추가, 사진 삽입, 그리고 종이 텍스처를 불러와 주시고요. 맨 위로 올려주세요. 레이어 맨 위로 올린 다음에 우리 그림 캔버스에 꽉 차게 키워주시고 레이어 속성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곱하기로 변경을 해주시면 이렇게 종이 질감이 우리가 그린 그림에 완전히 입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영상, 오늘의 그림 이렇게 완성을 해봤고요. 이제 저장을 해봐야겠죠? 다시 동작에 들어가서 공유, 그리고 JPG를 눌러주시면 내보내는 중 해서 이미지 저장을 눌러주시면 기기 사진첩에 아마 저장이 됐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그림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